11월 23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좀 앞선에서 의외로 많이 끝나는 경주가 많았습니다. 주로 자체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주로의 모래를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된 모래가 좀 가볍게 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유리했고요. 박송이가 토요 경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토요 경마는 다적중, 따박따박 맞히는 경주들이 중요하다. 일요 경마는 의외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경주 편성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 경마에서 박송 9개 경주에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추천 경주 있죠. 제가 8경주 때 12.6배짜리 스터닝 플러스의 그레이트 요거 제가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8경주 때 제가 그레이스 누트의 스터닝 플래터 이게 한 방을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고 왔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경주에 섀도우헌터가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토요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마이야 기소가 타는데 약간 채찍이 안 맞는 것 같다. 채찍이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없는데 마이야 기소가 저렇게 탈까? 목차의 승부에서 저 정도의 3착이면은 한두 대만 때렸으면은 또 입상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섀도우헌터가 오늘 압도적으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것도 캡틴 BK를 이겼어요. 그러고 보면 이제는 마이야 기수도 채찍에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야 기수는 좀 정직하게 타는 기수라고 생각했는데 섀도우헌터의 입상하는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마사회에서 심판초에서 그 심판 화면을 보여준 게 진짜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 복귀를 하는데 더 차분하게 복귀를 할 수 있는 걸 제공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좀 이런 것도 좀 잡아갔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목차의 승부에서 직접 마이야기에서 그렇게 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의심이 가는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꼼꼼히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는 의외로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전반부 경주부터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고, 공부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공부해서 열심히 복겠고 열심히 조교를 보고 공부한 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12번마 랩처 외곽에 있는 마필들 인기마로 팔립니다. 여기에 순간의 파이터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죠. 근데 이 마필은 11번 순간의 파이터도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도 아니고 12번마 랩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9월 13일 경주 때 송재철 기수가 탔을 때 모리를 안 맞고 2마리 밖으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중속이 약간 부족하니까 아예 못 올라왔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이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1번마 서프라이즈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기수. 어떤 기수죠? 선행형 기수입니다.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행검사 때 지금 15초 사이에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제가 봐서는 훨씬 더 빨라요. 이 서프라이즈가 지금 외산 1등급의 메디치 글로리의 전형제 마필입니다. 메디치 글로리의 스타트 능력이 13초 4예요. 그리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약간 늦더라도 중반에서 치고 나가면 훨씬 더 빠르게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외곽이 12번만 레처뿐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마필들은 다 스타트 능력이 평범하다는 거죠. 신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기본기는 워낙에 좋다. 능력 자체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번만 서프라이즈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도 있고요. 지금 마무리 조교 때 목요일날 조교 때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본 능력 있는 1번만 서프라이즈 복병권에 있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아파트. 기본적으로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리는 마필입니다. 1200m인데 적정거리인데, 이 아파트의 단점은 뭐냐? 약간의 부드러움이 부족해, 부드러움이. 그러니까 약간 그 유연성인가, 이런 밸런스 부분이 약간 처져요. 그러니까 라스트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뻣뻣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걸음이 매번 약간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온 순간 뭐 앞선에 붙겠지만 5번마 BK 데이볼 2억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1번과 5번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1번마 아파트가 또다시 이제 모래를 맞거나 이래버리면 약간 주춤버릴 수 있거든요. 8번마 유대현 함성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팔립니다. 이 아파트 두 마필 팔리는데, 유대현 함성이 지금 이 이관호 조교사 마방에서 이 두 마필이 지금 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마필이 병합조교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병합조교를 두 마필이 같이 했어요. 리버맨하고 유대현 함성이 같이 이제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같이 병합조교. 둘이 이제 이관호 조교사가 같은 급의 마필들을 이제 조교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6번마 리버맨이 더 좋았습니다. 얘가 더 발걸음이 훨씬 더 좋았어요. 또 하나의 서버의 자마이고, 이게 8월 2일 경주 때 조재료 교수가 출발할 때 약간 등자가 빠지면서 중속에서 약간 고전을 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워낙에 뭐 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선두권에 가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필의 6번마 리버맨의 장점은 뭐냐? 중속에서 약간 끌고 가려는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전개도 중요하지만 이번 경주 1번하고 5번을 빼놓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는 거죠. 6번하고 8번의 게이트 이점도 6번이 훨씬 더 좋고요. 6번하고 8번하고 조교 때 좋았던 마필이 6번이라면 충분히 6번만 리버맨이 우승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이 러버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중속에서 힘을 확실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마 러버맨, 이 마필, 조한별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마필, 이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했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외곽이 11번마 라운킹스맨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하루의 경마였습니다. 근데 11번 라운킹스맨 같은 경우는 모리도 마저 받고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조교 때 보니까 확실히 좀 더 변했어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입상했던 토요일 4경주에 입상했었던 마필이죠. 라운 피날레라는 마필. 이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조금 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발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1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4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정적인 마필은 6번마 3명 다이아가 되겠습니다. 이역 기수. 선행 스타일의 기수이죠. 지난번에 1400m에서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티는 그림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일단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 경주도 뭐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없어요. 4번마 스티플이 선행식으로 가고 6번마 서명 다이아가 그 다음에 따라붙고 이런 전력이거든요. 6번마 3명 다이아가 초반에 밀고 가면 안쪽에 4번마 스티플을 유승환 기수는 굳이 경합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정도를 했던 마필인데 안병기 조교사가 유승환 기수를 기용시키는 것도 뭐냐면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요. 6번마 3명 다이아는 그래도 앞말이기 때문에 1400m를 뛰어봤다는 게 장점, 그리고 지난번에 끈끈했다는 거, 그리고 빠른 마필들이 딱히 뭐 그렇게 많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6번마 3명 다이아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겠고요. 4번마 스티플, 만약에 얘가 유승환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주에서의 차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엔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스티플, 얘도 선행이면 가능합니다. 유승환 기수도 한 번에 입상하는 모습과 한 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시면
제가 그 추천 경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옥성 기수가 완전히 앞선을 흔들어 놓을 거다. 근데 거기에 유승환 기수가 휩쓸려 버렸다는 거죠. 4번 스티플은 그런 의도 없이 그냥 따라가도 되고 선행도 가능하고 6번, 4번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면은 제가 좀 힘이 나서 현장에서 진짜 잘 하더라고요. 또 더 좋은 방송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가 많아지면은 제가 좀 집중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또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기입니다. 여기는 뭐 인기 마필들 6번마 파워트리와 6번마 PK 스프릿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고요. 안쪽에 2번마 성실드림도 의외로 좀 팔리고요. 5번마 불빛 강자도 뭐 스타트 능력은 부족하지만 추임력이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일단은 뭐 7번마 파워트리는 진겸 기수가 따박따박 잘 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임금만 쪽에서 마방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조교 때 모습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내산 4등급 마필 프라운 팔컨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이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13.6의 스타트 능력이면은 여기서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7번이 파워트리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뭐 견딜 수 있는 마필들은 2번마 성실드림 요 정도의 마필인데 7번마 파워트리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6번마 PK 스프릿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실바 기수가 일요 경보에서는 탈지 안 탈지는 아직 또 토요일날 조교 내용이 아직 없더라고요. 이 마필도 뭐 조교 때 너무나 좋았던 마필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의 행복한 하만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6번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레베랑스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469kg.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잘 뛰어줬어요. 생각보다 이 레베랑스가 인기권에 상당히 멀어져 있었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중속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5번마 레베랑스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 때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스타일 무조건 앞선에 좀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한 방 맞고는 4번마 썬더런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중부터 끌고 왔던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상주 기수가 탔을 때는 말이 약간 헐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이 약간 헐렁해가지고 뭔가 뛰려는 자세가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엔 확실히 달라요. 지난번하고는 확실히 다른 포지션으로 출전하고 있어요. 선행도 가능하지만 굳이 선행보다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요. 8번마 챔피언 삭스가 조금 빠르고 안쪽에 3번마 라운 파노라마가 빨리는데 이런 마필들 그 뒤에 바짝 따라붙으면 돼요. 3번하고 4번하고 굳이 뭐 경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3번마 라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마지막 끝걸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4번마 썬더런은 또 그게 아니에요. 부담량은 올라갔지만 집중력과 지구력 모두 다 보강하고 나오고 있고 1400m 지난번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지만 5등을 왔지만은 착차가 없었어요. 4분의 3마신, 4분의 3마신, 4분의 3마신 이 정도였어요. 거의 뭐 마지막에 뭐 30m 남겨놓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김태훈이가 확실히 다르게 공략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정몽파 피아노. 정몽파 피아노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서승원 기수가 잘 타줄 거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뭐 15kg가 증가해서 나오는데 너무 많이 증가했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말이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잘하고 나오고 있고, 저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면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정몸 파피아노, 이 마필을 안정적인 마필로 가져가겠고요. 지금까지의 경주력에서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400m에서는 꾸준하게 자기 걸음도 보여주었고, 이번에 조교 때 걸음거리가 호전됐다 파이널 히트,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57의 부담량입니다. 계속적으로 신인 기수들을 타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원래 430kg대, 420kg대 마필 자체들이 부담량이 올라가면 중간에서 약간 힘을 소진하면 안 돼요. 사코노까지 끝까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봐야 돼요. 근데 사버마 파이널 히트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 신인 기수들이 그렇게 타주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서강주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근데 최근 서강주 기수가 지난주 제가 일요일날 말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얘는 이제 좀 감을 잡아가는구나. 신인 기수 2명이 있다 보니까 그 기수들보다 더 잘 타줘야 되는 것 때문에 서강주 기수가 제가 봐서는 최근에 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중간에서 밀리지도 않고 몸싸움도 끝끝내 하고 그걸 다 하더라고. 4번마 파이널 힐트, 여기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계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8번마 희망밴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런 마필도 또 문세영이가 무조건 선두권에 가담을 해야겠죠.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식으로 따라 붙을 겁니다. 근데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희망밴드는 문세영 기수, 김영근 기수 둘 다 하자 없이 탔습니다. 조교의 강도를 조금 더 올렸다는 게 장점이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최선이었고요. 3번마 남산미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외곽에 딱 달라붙었더니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앞말에 약간의 단점이다 보니까 딱 그 정도의 발걸음, 딱 그 정도의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얘도 선행을 가겠지만 외곽에 10번마 틱시맨, 안쪽에서 있는 마필들 중에 따라가는 마필들 없어요. 5번마 크리솔동에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마필들이 약간 앞선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번마 남산비녀와 8번마 희망뱅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마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마필 박수홍이가 찾았습니다. 마필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고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그걸 커버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러면서 취입 타임이 약간 늦었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해볼만 하죠. 아예 바닥권에서 전개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이번 5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윈드로즈,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뛰는 거 모습이니까 선행식으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형 마필들이 딱 고만고만합니다. 3번마 윈드로즈가 선행을 가고 6번마 스위티벨이 선이 외곽에 붙고 안쪽에 해운대 파워가 3선에 붙고 이런 전력이거든요. 근데 이 세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3번마 윈드로즈가 부담량도 올라갔고 지난번에 안말 경주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2번마 해운대 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량이 57kg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돼요. 근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행을 가야지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선행을 못 가잖아요.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입상에 성공하고 두 번째 6월 6일 경주 또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가고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선행을 실패하니까 깨졌어요. 그리고 10월 17일 경주 때 선행을 가서 입상이 성공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에 대한 단점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1300m 거리까지는 장점과 단점을 가져도 장점이 좀 더 유리하면 기본적인 혈통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병합조교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충분히 2번과 3번은 충분히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약간 이 높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방에서 그걸 알고 이 거리를 줄여서 1300m를 출전하는 것 같아요. 늘려서 거리를 출전할 수도 있는데 의외의 마필에 대한 단점 때문에 이번 1300m에 출전하는 마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의 추천 경주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거센돌격.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고 이번에 또다시 선입 외곽까지는 붙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9번마 거센돌격이 얼마만큼 자리 선정을 하냐가 가장 중요한 마필이에요. 또다시 따라가는 전개 이런 마필들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진짜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편성도 그렇게 강한 경기 편성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스톰트루퍼 이게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헤리카심 기수가 오랜만에 좀 찬스를 맞았습니다.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5등급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리고 아쉽게 2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5번마 라운스펠레타, 7번마 조이라이트 이런 마필들이 빠르는데 지난번에 이 스톤브레이커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1200m 적정거리의 안쪽 1번 게이트 2점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9번마 거센돌격보다는 안쪽에 있는 5번마 라운스펠레타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감량이 입점도 있지만 중속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 할 필요도 없고요. 지난번에 마무리 조교 때 약간 뒷다리가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5번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딱히 그렇게 배팅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런 경주는 조금 더 한 템포 쉬었다가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번마 올드 톱티어 얘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지금 2연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3연타 도전하고 있거든요. 3연타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말이 3연타에 도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런 마필들도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6번마 금화 프리시드를 봐야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부담량이 5kg가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죠. 마필이 500kg가 넘는 고구의 마필인데 앞말이 500kg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도 뭔가가 약간 찝찝하고 1번마 투혼파이터도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금화 프리시드한테는 졌지만은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보는 복병 마필은 의외로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7번마 퀸 오브 드래곤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현 기수가 기색을 합니다. 일단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정도현 기수가 정확히 타줘야 되는 건데 보령 라이트킴 때문에 약간의 힘을 빼주고 탈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퀸 오브 드래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이 마필이 김혜선 기수가 5조 김효석 조교사 마방에서 요거까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타더라고요. 퀸 오브 드래곤은 진짜 김효석 조교사 마방의 이제 마지막 필승 카드입니다. 김효석 조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변화가 좀 왔습니다. 외산 3등급 아라카라는 마필하고 국내선 5등급 시애틀 드림이라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주력을 보면
가장 좋은 컨디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스타트 나오면서 약간의 뭐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까지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번에 커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뭐 4번째, 5번째까지만 따라 붙으면 되고,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7번마 퀸 오브 드래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옥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큰 걸 노리는 경주 편성보다는 따박따박 적중을 만들어 드리고, 그냥 여기는 딱 압축을 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번마 퀸 오브 드래곤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뭐 순말이고,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뒷심도 가지고 있고, 6번마 한센스타 문세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에는 약간의 힘을 좀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또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뭐 견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없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면 또 의외로 뭐 잡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7번마 청룡의 칼,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뭐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변화된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 1번마 성실대로 복병 마필입니다. 조성환 기수가 타는데 지난번에 입상했던 게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상대들이 뭐 약한 상대들과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이렇게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축막감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이고 큰 걸 노리는 것보다는 딱 안정적으로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브리더스컵 퀸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상금이 엄청나게 많은 경주 편성이죠. 일단은 외곽이 11번마 보령라이트 퀸이 얼마만큼 뭐 무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모델을 보니까 이번 흐름도 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1번 이렇게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또 같이 뜁니다. 흐름 자체는 또다시 그렇게 그 흐름이에요. 차라리 이제 복병 이제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죠. 지난번에 뭐 안쪽 3번이다 보니까 스타트 나오자마자 전구가 모래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모래를 맞고 계속적으로 돌고 계속적으로 전기가 풀리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뭐 1800m를 다리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데 약간 고민이 되는 마필입니다. 1번마 플라잉스타, 그래도 안정적인 마필이죠. 지난번에 진짜 같이 뛰었던 마필 중에 너무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진짜 안정적으로. 그냥 이 지난번에 그 경남도지사의 모습을 보면 그냥 플라잉스타를 위한 전개가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전개가 잘 풀렸어요. 이번에도 뭐 스타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뭐 즐거운 요정이 뭐 선행을 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마 글라디올스 이런 마필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1번마 플라잉스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즐거운 요정도 있겠지만 7번마 글라디우스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을 바꿨죠. 임기온 기술로. 지난번에 발주대에서 약간의 주춤되면서 약간의 요동을 하면서 스타트에 아예 늦어버렸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전개가 깨졌던 마필이죠. 예전에 이 마필이 장추열 기수가 대상경주를 타고 스포츠배 대상경주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글라디우스를 뭐라 그랬냐, 얘는 선행 가는 것보다 세 번째에서 안쪽에 처박혀 놓고 모리를 피하면서 가면서 안쪽에서 세 번째 정도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가 딱 그 전개가 나오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글라디우스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가능하고요. 4번마 즐거운 여정이 선행을 간다면 그 옆에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즐거운 여정이 최근 뭐 베스트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중속에서 그렇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7번마 글라디우스도 충분히 여기서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번, 7번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글로리 영광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13초 6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고요. 7번마 손을 내밀어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선행으로 가고 몰이 안 맞으면서 무빙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8번마 안양기쁨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무빙식으로 올라와서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역시 뭐 추입 스타일의 마필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번과 7번 거리적인 측면에서 다 뛰어봤던 마필들입니다. 1분 27초인데 제가 봐서는 8번은 안양기쁨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2번도 약간 선행을 가야 되고 7번도 약간 선행식으로 가야 되고 근데 외곽의 10번마 이스트 배치의 스타트 능력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아요. 여기 4번마 그냥 가라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고요. 2번, 4번, 그 다음에 7번, 10번 이렇게 4도의 마필이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는 전개에서 날라오는 8번마 안양기쁨이 좀 더 유리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힘도 많이 찾고 토요일날 문정경기에서 말 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요즘 좀 상승세를 타더라고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강한 마필들이 의외로 많죠. 10번마 와일드파크, 5번마 무지양급, 여기 4번마 슈퍼히어로 이런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15번마 치프스타는 제가 봐서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겠지만은 빨리 흐름을 끌고 갈 겁니다. 치프스타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치프스타의 스타트 능력이 지난번에도 치프스타가 발주대 안에서 약간 요동을 하면서 그냥 거의 돌진하듯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10번마 와일드파크가 가는데 무조건 넘어가야겠죠. 문병기 조구사가 지금 이렇게 두 마필을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치프스타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은 이 무제한급의 자리가 없어요. 무제한급은 이탈 자체가 약간 늦지만 중속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무제한급의 모습을 보면 머리를 그렇게 정통으로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본 적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거냐 또 아니었어요. 외곽으로 2마리, 3마리 밖으로 돌았기 때문에요. 무제한급은 위에서라면 치프스타는 무조건 선두권에서 가담을 해야 돼요. 10번만 와일드파크하고 4번만 슈퍼히어로가 편안하게 전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게 레이스 전개상 도전이 가능한 5번마 무제한급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잘 띄워줬고 연습 주행하는 모습도 보면 좋은 컨디션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1300m에서도 정말 힘이 남아돌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계속적으로 다 힘이 남아돌았던 마필입니다. 5번 무제한급 이 마필을 노려보겠고요. 4번마 슈퍼히어로도 기본적으로 안쪽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포니 와일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직 말이 좀 덜 다듬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잘생긴 마필이 외곽에 16번 에어포스원이거든요. 진짜 잘생겼거든요, 말이. 의외로 지금 약간 덜 팔리고 있는데 1400m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은 진짜 잘 뛰었거든요. 얘가 복병권으로 한번 가져갈게요. 5번만 무제한급을 인정하면은 10번만 에어포스원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에어포스원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이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마 최강골드, 얘는 제가 계속적으로 적중을 만들어드렸던 마필이죠. 데뷔 전에 1400m, 1700m 이런 경주 때 다 뛰었습니다. 얘가 지금 지금까지 뛰는 능력 보면은 1700, 1800 장거리 경주에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선행식의 스타일의 마필로 판단되고요.
8번 마 플라잉 테이도 얘는 진짜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입니다. 앞말이거든요. 부담량이 55kg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이게 최선입니다. 오늘 벌교의 스타가 마지막 경주 때 깨졌잖아요. 마지막 경주 깨졌어요. 근데 그 마필을 뭐 3마신 정도 이겼습니다. 근데 앞선에서 7번과 8번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0번마 지산포스까지 여기서 선두권을 가담할 겁니다. 7번, 8번, 10번 이 3두의 마필이 인기 많은데 이 마필이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들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죠. 이런 레이스에 뭐 김옥성 기수가 딱 끼어버리면 앞선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뭐 김옥성 기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효정 기수도 마찬가지고 8번도 마찬가지고 10번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돼요. 모래를 피해서 전개해야 되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지난번에 제가 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마필이 완전히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각질이 완전히 변했구나. 이 정도면 무조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 놓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테아라수와 조금 더 강성 있는 발걸음을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필이죠. 지난번에 모래 맞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조재로 기수가 탔는데 조재로 기수가 이제 대상경주 때문에 일요일 날은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근 기수가 탔는데 농땡이 기지를 잡을 수 있는 기수라고는 판단돼요. 3번마 테아라수와 이번에 좀 더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고요. 9번마 봉화스테이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완전히 최적 전개를 했죠. 얘도 스타트에 늦는 약간의 단점이 있잖아요. 7월 26일 때 늦발 한 2초 정도 늦었고 지난번에는 스타트가 약간 잘 나왔어요. 근데 이런 마필도 또 언제 또 스타트가 늦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저는 보는 마필은 5번마 파노라마 킹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kg 감량 우인철 기수 이제는 해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지금 이제 일요 경마에서 보면은 권중석 기수가 지금 6마리를 기승합니다. 이 빅스고가 약간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은 이게 만약에 파노라마킹의 우인철 기수가 우승을 하면은 거의 우인철 기수가 거의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중석 기수가 토요 경마에서 기승정지 처분이 이틀이 있습니다. 승률이 같거나 이런 게 같으면은 기승정지 처분이 없는 기수가 먹는 거예요. 근데 파노라마 킹에 지금 패출혈이 지금 2번에 가지고 있는데 2번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너무나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 조교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조교의 강도를 올리고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5번마 파노라마 킹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만큼 3번마 테아라수와의 약간 농땡이 9번마 봉화스테이의 발주 이탈이 약간 늦음 그렇다면 스타트 능력도 있고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휴양 공백에서 온 5번마 파노라마킹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200m 거리가 적정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도 가장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진짜 뭐 일단 다 팔리죠. 노트 플레이어도 팔리고 빅스고 팔리고 만디로 크라운 함성 페퍼엑스 다 팔립니다. 일단 5번마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고 7번마 어서 말을 해 여기 계시면 10번마 스피드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5번마 크라운 함성이 선행을 가고 10번마 스피드원이 선입 외곽에 붙을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스피드원은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초반에 그냥 몇 번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선행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고서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거였거든요. 스타트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스피드원이 10번만 스피드원이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거죠.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5번과 10번이 약간 경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경합 속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3번마 빅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중석 기수가 계승하는데
권중석기소가 뭐 차분하게 전개를 상당히 잘해줘요. 여기에 뭐 마이너스 6kg 감량이 있죠. 근데 뭐 그것도 6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 걸리고,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은 4번마 만대로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이게 52인데요.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만대로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58, 57, 57.5 이 부담량을 짊어지고 의외로 선전해줬던 마필입니다. 추입형의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빠른 마필들이 5번하고 10번이 끌고 가면 충분히 무빙을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뭉치는 레이스는 안 돼요. 앞에 뭐 3마리, 4마리 있고 이런 레이스는 안 되는데, 이번 레이스는 5번마 크라운함성하고 10번하고 조금 빨리 5번하고 10번은 좀 빨리 끌고 가거든요. 근데 헤리카심 기수가 52에 두는 부담량이 56이면 52면은 6kg 감량 이점이면 차근차근 이렇게 무빙으로 올라오면은 충분히 마지막에 라스트에 역전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4번마 만대로를 한번 노려보겠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은 8번마 늘가을입니다. 이 마필 역시 뭐 서홍석 쪽에서 마방에서 지금 서인석 쪽에서 마방으로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예전에 뭐 이 마필이 그 대성경주까지도 나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대성경주도 하나 우승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성경주도 한번 우승을 했어요. 예전에 이 늘가을이 예전에 그 기본적인 능력을 보면 강풍마하고 거의 대적했었던 마필입니다. 강풍마, 제 생각에,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늘가을이 강풍마하고도 완전히 대적했었던 마필이에요. 지금 강풍마가 그랑프리 대성경주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그만큼 8번 늘가을이 충분히 여기서도 해볼만 하다. 52의 부담량이에요. 얘도 약간 이제 관절염이 발생해가지고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52면은 한결 부드럽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 부산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고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배당까지 적중을 만들어 드리겠고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